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과학쿠키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있는 세포를 별다른 처리 없이 3D 영상으로 볼 수 있다면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순간 별다른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있는 세포 하나를 3D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포는 영어로 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셀은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라틴어에서 셀은 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포를 하필이면 방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과거에 현미경을 가지고 코르크 마개를 관찰해서 이 세포라고 하는 존재의 이름을 처음으로 제시한 로버트 훅이라는 과학자 때문이에요. 이 로버트 훅이 처음에 코르크 마개를 봤을 때 마치 아주 조그마한 벌집 같은 방들이 조밀조밀하게 모여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때 그는 작은 존재들이 마치 방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셀, 방과 같은 녀석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생명과학에서는 개념적으로 세포라고 하는 것을 생명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명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방이 이제 세포인 것이죠. 그 방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로버트 훅의 코르크 관찰 이래로 많은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보다 더 작은 세계에도 생명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학문적으로.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특정하게 규명하지 못했던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쓰러지는 다양한 병들이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이나 어떤 미생물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것이고, 그 감염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미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의학의 발달에 있어서도 또 과학의 발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은 사실 인간의 지적 수준 그 자체를 늘려주는 아주 획기적인 인간 발명품이라고 여겨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임스 웹을 통해서 우주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듯 현미경의 기술이 발달하면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미지의 것들을 더욱더 심화해서 탐구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미경 기술을 연구한다는 것은 생명과학의 지평을 늘린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값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 현미경은요, 우리나라의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세계 어디에도 없었던 새로운 이미지 방식을 통해서 세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잠재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현미경인데요. 오늘 과학쿠키에서는 이 현미경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기본적으로 세포를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고 해도 세포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말이죠. 딱히 없습니다. 아무것도. 세포 안에 여러 가지 소기관이 있다고 우리는 배워왔는데 실제로 현미경으로 보면 그 소기관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소기관들이 전부 다 투명하기 때문이에요. 빛을 투과한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인데, 사실은 투과하지 않고 아주 작게 굴절을 하고 있지만 그 굴절률이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염색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염색이 잘 되는 물질을 세포 안에 집어넣어줘야 되는데요. 특히나 이 소기관 중에 우리 몸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유전자, 그러니까 핵이 세포 분열을 할 때 형태를 바꾸죠. 염색체라는 형태로 바꾸는데요. 이때 염색체라는 이름이 염색이 잘 된다고 해서 염색체라는 이름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 염색체가 기본적으로 세포를 염색할 때 가장 염색이 잘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직접 세포 소기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생물 콘텐츠를 제작하고 계신 수상한 생선님과 함께 양파 표피세포 그리고 양파 뿌리세포의 염색을 진행을 해봤고, 실제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양파 뿌리세포의 염색체를 염색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물에 넣어서 기른 양파입니다. 뿌리가 살짝 자랐어요. 잘 자라는데요, 뿌리가? 그쵸? 뿌리 끝단에 생장점이 있는 곳에 네, 사용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양파 뿌리세포, 위쪽에는 아세트산 카민, 그리고 중간에는 아세트 올세인, 그리고 아래쪽에는 증류수, 세 가지 버전으로 프레파라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글래스에다가 양파 뿌리를 각각 잘라서 올렸고요. 이것은 전부 다 이제 고정까지 그리고 해리까지 끝난 양파 뿌리 세포입니다. 이 위에다가 커버 글라스를 덮어서 마무리하고 현미경으로 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양파 표피 세포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확인을 해보죠.
아세트산 카민으로 염색한 양파 표피세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자, 이제 아세트 올세인으로 염색한 프레파라트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염색이 진짜 빡시게 됐어요. 아, 해계 염색이 훨씬 잘 되네요, 올세인이. 올세인이?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채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양파 뿌리세포도 함께 관찰을 한번 해보죠. 자, 먼저 양파 뿌리세포 염색이 안 된 부분부터 함께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핵이 있다는 거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의 유무만 확인할 수 있고요.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염색체로 변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세트산 카민으로 염색을 한 양파 뿌리 세포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와, 잠깐만요. 오, 확실히 잘 찢어주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아세트 올세인으로 저희가 작업한 프레파라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확실히 와, 지나. 야, 이거는 지금 뭔가 보이네요. 지금 뭔가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서? 네네. 예. 더 확대해 보면은 예, 가시죠 이제. 오, 진짜 표본보다 낫다. 저 왼쪽 상단에 있는 요 세포에는 이제 간기, 확실한 감기. 예, 간기인 상태인 것이고, 지금 중앙에 있는 상태가 전기에서 이제 중기로 넘어가고 있는. 저 지금 염색 중기가 제일 짧죠? 네, 중기가 예. 네.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와, 이거 너무 예쁘게 나왔다. 이제 중기만 찾아보시면 예, 중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이게 지금 세포 분열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요건 지금 세포 네네. 분열이 이루어져서 다시 이제 그 핵의 형태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포의 소기관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염색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염색을 한 세포를 고정하는 과정, 즉 세포를 죽이고 그 세포를 박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염색의 과정, 그리고 박제의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처리 과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런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세포가 죽어버리게 되면 나는 세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약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연구하고 싶고, 또는 정상세포와 이상한 세포 간의 어떤 기이한 행동 특성들을 연구하고 싶은데, 이렇게 죽어버리면 연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토모큐브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ODT 현미경은 세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세포 소기관을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포 하나에 3D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현미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미경을 취재하기 위해서 서울 아산병원에 있는 백찬기 교수님께 연락드려서 직접 이 현미경을 만나보러 갔습니다. 세포 영상 분석실인데 이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광학 현미경하고 그 토모큐브 1세대 그 ODT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 세포 영상 분석실이라고. 예. 요게 이제 1세대 ODT 현미경입니다. 토모큐브사의. 이게 ODT 현미경은 옵티컬 디프레션 터머 홀로그램 현미경의 약어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CT라고 들어보셨어요? CT 단층 촬영? 그 엑스레이로 쭉 찍는 거 있죠? 단층 촬영. 근데 그 CT의 약어가 컴퓨티드 토모그래피입니다. 그러니까 계산된 토모그래피 이미지를 얻어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을 투과해서 우리 몸의 3D 단층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은 X선이 우리를 투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CT는 X선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ODT 현미경은 이 CT와 굉장히 유사한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빛으로, 그러니까 가시광선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가시광선으로 CT 같은 걸 구현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포가 굉장히 투과율이 좋은, 그러니까 굉장히 빛이 잘 투과해서 세포 소기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CT 기술을 빛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투과하는 세포의 그 작은 굴절률의 차이를 CT와 같은 원리로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3D 이미지로 구현할 수 있는 현미경이 바로 ODT 현미경인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세포를 3D로 볼 수 있다니. 그런데 놀라운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포 하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3D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현미경의 굉장히 놀라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상들을 볼 수 있죠.
지금 이것은 ODT 현미경을 활용해서 백혈구의 한 종류인 호상구가 뭔가의 이물질에 반응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3D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호상구 하나의 개체를 3D로 촬영한 이런 이미지도 있죠. 지금 보셨던 호상구의 경우에는 기존 현미경으로도 염색을 통해서 잠깐 동안 살아있는 호상구를 지금 세포 소기관을 관찰한 것과 같은 비슷한 형태로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호상구가 염색을 하는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세포가 사멸해버리는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세포가 예를 들면 어떤 약물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그리고 정상적인 호상구와 이상이 있는 호상구 사이에 차별점을 알아내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ODT 현미경을 활용하면 살아있는 호상구의 여러 세포 소기관의 특성을 들여다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호상구가 어떤 식으로 거동하는지, 어떤 약물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ODT 현미경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을까요? 제가 방문했던 백창기 교수님 연구팀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호상구의 연구를 통해서 정상인의 호상구와 천식 환자의 호상구를 비교할 수 있는 준거를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을 진단 기술에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토대로 연구하는 사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의 가설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살아있는 호상구의 세포 소기관을 들여다볼 수 있고 또 3D로 그것을 이미지화할 수 있어서 면밀한 분석이 가능한 ODT 현미경의 아주 막강한 특장점 덕분에 이런 연구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백창기 교수님과 연구팀에 따르면 원래 천식 환자들을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준거로서 호상구 증가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예로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호상구 증가증이란 혈액 안에 있는 호상구가 정상 수치보다 더 많이 증가함으로써 지금 이 환자가 뭔가 몸에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서 천식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의학적 준거가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단순하게 호상구의 증가만을 과연 천식의 기저 원인으로 우리가 분석해야 할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만약 천식에 걸린 환자의 호상구가 기존 정상 호상구보다 다른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그 특징을 통해서 호상구 증가증뿐만 아니라 그냥 호상구의 기능 자체에 이상이 생겼다고 하는 것으로서 천식을 진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술을 연구 중이고, 그에 관련한 여러 가지 실험들을 지금 이 국산 장비인 토모큐브사의 ODT 현미경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창희 교수님과 연구팀이 보유하고 있었던 ODT 현미경은 총 2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1세대 ODT 현미경으로서 조금 소형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소형의 경우에는 어떠한 특정한 대상의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고 그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정밀한 굴절율의 차이를 하나하나 쪼개봄으로써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ODT 현미경 2세대로서 이것은 좀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고요. 재물대가 기존의 공초점 현미경에서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커다란 재물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재물대를 자동화하는 기능을 집어넣어서 샘플을 계속해서 교환하면서 이렇게 들여다 본다거나, 재물대에다가 규격의 변화를 줘서 여러 가지 샘플들, 예를 들면 12개의 샘플을 동시에 넣는다든지 혹은 24개의 샘플을 동시에 넣는다든지 하는 다양한 샘플을 또 넣음을 통해서 한 번에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탑재한 기능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토모큐브의 이 새로운 현미경 기술은 거의 100%에 가까운 순수 기술로 개발된 현미경인데요. 이 현미경의 가치가 아직까지는 국내나 해외에 많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현미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마켓을 점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대부분 독일이라든가 일본이 모든 마켓을 선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새로운 틈새 시장을 잘 찾아서 개발을 한다면은 국내 장비 경쟁력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많은 연구자들, 특히 헬스케어 관련된 분야에서 많은 연구자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한번 활용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성공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후키입니다. 과학과 공학, 기술, 과학사회학, 그리고 과학철학 및 과학기술 정책 등을 다루는 종합과학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제작 지원을 통해 국내의 우수한 연구장비를 소개하는 국산 연구장비 활용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영상 제작이 가능하도록 취재 등의 전반적인 지원을 해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